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그 수학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수렴에 대한 뜻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발산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발산에 대한 뜻을 얘기를 했죠. 다 함수에서. 그 발산을 바라볼 땐 보통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많이 하는데요. 수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기호만 써보고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은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다. 무슨 말이냐면은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y값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지더라. 그렇게 기호를 표시했는데요. 사실 이제 x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이게 가까워진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가까워지냐라는 게 규칙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오른쪽에서 와도 되고, 난 왼쪽, 오른쪽 둘 다 싫다. 나는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이런 식으로 와도 되고요. 가까워지는 방법은 이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 이번 시간에는 우극한과 자극한을 통해서 수렴하는 걸 판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이런 조건이면은 수렴하더라. 원래 가까워지는 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막 그냥 가까워지는 건데,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이것만 보면 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자, 교과서 16쪽에 생각톡을 봅시다. 함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경우가 나눠져 있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고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래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탐구 1을 보니까 x 값이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가까워지냐? 0보다 큰 상태에서 가까워진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0보다 큰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y값은 fx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얘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은 2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 저번에도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는 x가 0은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면서. 근데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이건 이제 2가 계속 나와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그 다음 탐구 2번을 보면은 x값이 0보다 작으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0보다 작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왼쪽에서 0보다 작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은 그림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이거는 1에 가까워지는 거죠. y값은. 그래서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x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fx는 어떤 하나의 어떤 값으로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는 1이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왼쪽으로 오면은 1에 가까워지니까 fx의 극한값이 2다 이러면 이것도 틀린 거고, 그렇다고 중간에 1.5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얘는 뭐냐면은 0보다 크면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왼쪽에서 가까워졌을 때는 뭔가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을 보면은 x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면은 걔를 뭐라고 하냐? 우극한이라고 부른대요. 우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플러스라는 기호를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쓴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그림 같은 경우 요 그림에서는 오른쪽에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왔을 때는 2에 가까워지니까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요. x가 0 플러스를 써가지고 이거일 때 fx는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면 얘는 우극한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 이렇게 써가지고 플러스가 붙으면 얘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우극한이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 오는 것도 기호로 표시를 해볼게요. 왼쪽에서 오는 요 상황도 표시를 하면은 x가 0보다 작은 거에서 0으로 다가갈 때 왼쪽에서만 다가갈 때는 1에 다가가는구나. 그럼 이제 기호로는 x가 0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0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이거일 때 fx는 1에 다가간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이렇게 써가지고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왼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이구나. 얘는 좌극한 값이 1이다. 물론 이제 극한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가까워지는 값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자, 교과서 16쪽의 중간을 한번 봅시다. 원래 식을 다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을 구한다고 생각하면은 요 그림을 이제 위에 것처럼 다 그려가지고 해도 되지만 0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거는 0에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죠.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식 중에서 0보다 큰 것만 따지면 돼요. 요 아래 거는 이제 따질 필요가 없이 0보다 큰 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큰 x 플러스 2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는 오른쪽에서 다가가면은 극한값은 우극한값은 이제 2다. 그래서 이제 fx가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도 0보다 큰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아래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좌극한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요 식을 보면은 0보다 큰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x는 0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것만 따져서 x 플러스 1만 갖다가 쓰면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그려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x가 1 플러스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x가 1보다 큰 걸 생각해서 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x가 1이다. 그럼 1 플러스면은 x가 1보다 큰 상황만 하면 되니까 x 플러스 1만 따져가지고 x 플러스 1일 때 이제 극한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찾지만 요런 건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바로 다음 시간에 계산을 하니까 그때는 바로 하게 될 겁니다. 자, 2번과 문제 5번의 2번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문제 6번은 한번 꼭 해보세요. 특히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이제 긴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긴 상황을 이제 그래프를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꼭 그려보시고 한번 얘는 이제 눈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란 건 도대체 왜 했느냐? 극한값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면은 함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있고 그 값이 l과 같다. 역도 성립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1에서의 극한값이 잠시만요. 1에서의 극한값이 2다. 1에서의 극한값이 2라는 건 사실 어떤 식으로 와도 상관이 없는데 뭐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고 그 값이 L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1에서의 극한값을 보기 위해서는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만 보면은 우극한도 2고 좌극한도 2구나.
어떤 함수의 극한값을 보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좌극한만 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건 사실 안 따져봐도 왼쪽에서 오는 경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이 두 개만 따져봐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극한, 좌극한은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눈에 안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우극한, 좌극한, 오른쪽, 왼쪽만 따져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위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자, 첫 번째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는 할 수가 있어요. 존재는 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둘 다 존재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둘 다 존재는 해요. 그러면은 극한값이 없으려면은 이런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예는 이제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좌극한도 마이너스 1로 존재하고 우극한은 1로 존재해요. 둘 다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을까?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같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입구에서 잘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떤 식의 예가 될 수 있냐면요. 뭐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기 때문에 뭐 그림을 뭐 적당히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려도 그림을 그려보니까 0에서의 x가 0에서의 우극한도 사실 이제 한없이 커지니까 존재하지 않고 x가 0에서의 좌극한도 한없이 작아지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같을 여지가 없으니까 극한값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할 때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제가 1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은 이제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무턱대고 그리고 시작해도 되는데요. 이게 그리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 게 뭐냐? x가 0에서의 극한값을 보려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가지고 둘 다 있어야 되고 하필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선은 우극한을 보면 x가 0에서 우극한이라는 거는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요 절대값 x가 그 부호가 안 바뀌고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x가 절대값이 그냥 x로 나와서 물론 0보다 크다라는 건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극한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값 x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x로 나와요. 물론 이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럼 얘는 0보다 클 때는 그냥 x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니까 우선 0보다 클 때 x의 극한값은 뭐 사실 이렇게 그려봐도 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돼요. y는 x를 생각해보는데 0보다 클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는 y는 마이너스 x를 생각하는데 0보다 작을 때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0보다 클 때 오른쪽에서 다가오면은 극한값은 0이구나. 0보다 작을 때 왼쪽에서 다가오면은 극한값도 얘도 0이구나.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 다 값이 0으로 같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다른 건 안 따져보고 0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도 요 식이 이제 한 번에 안 와닿으면은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1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찾아보기를 보면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x가 만약에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한다면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전에 방금 위에다가 필기한 거는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없대요.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이제 이제 찾아보기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 되는데 한 가지 좀 조심할 건 있어요. 한 가지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함수다. 만약에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y는 루트 x라는 이제 무리함수가 있어요. 무리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0,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를 향하죠. 그럼 얘는 이제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다가오면은 0에서 오른쪽에서 0으로 오른쪽으로 다가오면은 y값도 당연히 0으로 가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온다고 하는데 왼쪽에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좌극한이라는 것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예를 들 때요. 이렇게 왼쪽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것 자체는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 안 써요. 왜냐면 저희가 극한을 약속할 때 그림으로 이제 적당히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생각하는 거랑 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좌극한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그냥 기억해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함수 자체가 정의되지 않으면은 좌극한이 존재한다고 해도 어색한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색한 거고 그냥 좌극한 자체를 따지지 않는다. 그냥 좌극한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 그래서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런 걸로 예를 들지 말고요. 함수가 적어도 다 정의되거나 아니면은 한 점만 뚫려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사실 많긴 한데요. 그냥 고등학교에서 할 만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없이 작아진다든가. 그래서 좌극한이 실제로 뭔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의 값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내려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지 이제 왼쪽에 정의가 아예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건 좌극한 자체를 생각 안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을 했냐? 우선은 개념적인 걸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수렴이 뭔지 기호로 쓰고 두 번째는 이제 발산이 뭔지 기호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 중에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통해서 수렴하는 거를 이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했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함수의 극한을 찾을 때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극한에 대한 계산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